안녕하세요. 모바일 디자인 수업을 맡은 디자인학부의 강은정 교수입니다. 오늘은 제3강 모바일 디자인 용어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번 강의의 전체적인 내용을 훑어볼 수 있는 학습 개요, 두 번째 모바일 디자인 용어, 세 번째 모바일 디자인 사례 조사 실습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학습 개요입니다. 오늘의 학습 활동 한번 보시죠. 첫 번째, 모바일 디자인 용어에 대해서 이해를 하도록 합니다. 여러 가지 용어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릴 텐데요. 오늘 말씀드리는 용어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시고 설명을 하실 줄 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로 모바일 디자인 요소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사례를 통해 알아봅니다. 세 번째, 모바일 디자인 요소별 모바일 디자인 사례를 함께 조사를 해봅니다. 여러분들이 앞에서 그 배우신 내용을 토대로 본인들도 그러한 사례를 직접 판단해서 조사를 해보실 수 있으셔야 되겠죠. 자, 주요 내용입니다. 모바일 디자인 용어 8가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스프링보드, 두 번째, 스플래시 화면, 세 번째, 피드백, 네 번째, 코치마크, 다섯 번째, 글로벌 내비게이션, 여섯 번째, 리스트 뷰, 그리드 뷰, 일곱 번째, 카드 디자인, 여덟 번째, 디바이더. 자, 이런 용어들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해볼 건데요. 아마 들어본 용어도 있으실 거고, 들어보지 못한 그런 용어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렇지만 아마 사례를 보시게 되면 본인들이 모두 스마트폰을 통해서 한 번쯤은 보셨던 그런 화면들일 거예요. 그래서 그다지 뭐 어렵게 받아들여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모바일 디자인 용어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스프링보드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례 이미지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처음에는 그 아이폰의 스프링보드, 두 번째는 안드로이드 폰의 스프링보드,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윈도우의 스프링보드입니다. 스프링보드라는 것은 응용 프로그램 진입을 위해 사용하는 아이콘의 모음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많은 아이콘들이 쫙 나열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아이콘을 내가 선택함과 동시에 어떻게 되죠? 응용 프로그램이 실행이 됩니다. 자, 이런 스프링보드를 런처 혹은 대시보드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모바일 디자인과는 그 스프링보드가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자, 그 스프링보드 스타일의 모바일 디자인을 많이 여러분들이 발견하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사례를 한번 보실까요? 스프링보드 형태의 앱 초기 화면입니다. 아까 전에 보셨던 사례에서도 스프링보드라는 것이 여러 아이콘들의 나열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보여지는 이런 화면들은요, 어떠한 앱에 들어간 초기 화면의 화면입니다. 초기 화면의 화면이 이렇게 아까 봤던 그 스프링보드의 화면과 같이 여러 개의 아이콘들이 나열이 되어 있어요. 그죠? 자, 첫 번째 앱에서는 9개의 아이콘이, 두 번째와 세 번째는 4개의 아이콘이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의 초기 화면들을 예전에는 상당히 많이 디자인을 했지만 지금은 이런 형태를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UX 기획이 반영이 되지 않은 그런 초기 형태의 디자인 형태입니다. 그러면 UX 기획이 들어갔다라는 거는 어떤 걸 의미하는 걸까요? 자, 지금 이런 디자인 형태는 아이콘들이 나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이 아이콘들의 내용을 일일이 확인을 하고 내가 뭘 선택해야 되지 하고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런 후에 내가 봐야 되는 정보를 선택을 해서 들어가게 하는 그런 플로우를 가지고 있죠. 하지만 UX 기획이라고 하는 것은 사용자가 어떠한 컨텍스트에서 가장 먼저 필요로 하는 기능, 그러한 기능들을 우선적으로 그 화면에 제공을 해 주셔야 되는 그런 기획이 반영이 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메뉴를 선택한 후에 사용자가 그 다음 행동 패턴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기획을 해서 제공을 해주는 것이 바로 UX 기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자에게 선택지를 주게 되는 이러한 형태는 상당히 예전 그런 형태이고 UX 기획이 반영이 되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스프링보드 스타일의 모바일 디자인인데요. 자, 요런 경우는 뭐 상당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 그런 디자인 스타일입니다. 아까와 다르게 한 메뉴 속에 카테고리 형태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자, 지금 이거는 어떤 그 배달 앱의 카테고리로 들어가신 그런 내용인데요. 무엇을 배달할 것인지 그 음식 종류에 대한 카테고리가 나와 있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에 해당하는 카테고리는 쇼핑몰의 어떤 그 상품 분류에 해당하는 카테고리입니다. 이런 것들도 여러 가지 그 유형들을 구분을 해서 나열하는 형태로 보여지기 때문에 스프링보드 스타일 디자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모바일 디자인 용어 스플래시 화면입니다. 자, 스플래시 화면이 무엇일까요? 설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드하는 동안 표시되는 이미지를 말하며 짧게는 1초에서 길게는 5초 정도 이어진다. 주로 로딩 화면이라고 부릅니다. 모바일 앱 실행 시 가장 처음 만나게 되는 화면, 서비스와 사용자의 연결고리, 로딩이 진행되는 동안 소프트웨어의 버전이나 로고와 같은 서비스를 대표하는 내용들로 구성된 화면이다. 그리고 로고나 이미지를 통해 어플리케이션의 아이덴티티를 표현하기도 한다. 첫인상 또는 재방문 사용자들에게 중요하게 적용되는 노출 시간을 고려해야만 한다. 짧은 시간 내 단순하지만 눈길을 사로잡을 수 있으며 기대감을 갖게 하는 시각적 요소를 담을 수 있어야 한다. 자, 이런 화면을 바로 스플래시 화면이라고 하는데요. 사례를 보시게 되면 바로 알아차릴 수 있으십니다. 자, 처음 만나게 되는 앱의 첫인상. 자, 이런 화면을 바로 스플래시 화면이라고 하죠. 스플래시 화면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간단 명료한 서비스에 한 줄 설명이 들어간 그런 사례들로 모아봤습니다. 자, 첫 번째로 옥션의 화면이에요. 옥션이라고 하는 앱을 실행을 시키시게 되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자, 여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오늘 출발, 내일 도착, 스마일 배송이라고 하는 이 옥션에서 가장 강력하게 내걸고 있는 그런 서비스, 그 서비스에 대한 설명을 오늘 출발해서 내일 도착합니다. 라고 짧게 간단 명료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앱 화면은요, 08리터라고 하는 앱의 화면입니다. 자, 거기 앱 초기 화면에서는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냐면 믿기지 않겠지만 모두 무료 배송이라고 하는 서비스의 간단한 그런 한 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앱입니다. 오늘의 집. 자, 오늘의 집의 앱을 실행을 시키시게 되면 이런 간단 명료한 서비스의 한 줄 설명을 보실 수 있습니다. 누구나 예쁜 집에 살 수 있어. 네. 자, 이런 한 줄 설명만 보더라도 이 앱에서는
이런 서비스가 있겠구나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겠죠. 그리고 앱의 아이덴티티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스플래시 화면의 종류 중에 사용자의 참여로 만들어지는 화면의 사례입니다. 자, 구닥이라고 하는 필름 카메라처럼 찍을 수 있는 그런 어플인데요. 이 구닥의 그 스플래시 화면은요, 인위적으로 만든 그런 화면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들이 촬영한 그런 사진 중 일부를 선정을 해서 스플래시 화면에 반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사진들이 그 사용자들이 이 구닥 그 어플을 가지고 찍은 사진들의 일부를 보여주고 있죠. 스플래시 화면의 종류 세 번째 사례입니다. 브랜드의 긍정적 아이덴티티를 부각시킨 그런 사례입니다. 자, 첫 번째로 보여드렸던 그 스플래시 화면의 그 사례는요, 그 서비스를 설명을 해주는 그런 문구가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보여드리는 문구는요, 서비스를 설명을 한다기보다는 이 서비스의 어떤 이미지, 예, 긍정적인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그런 짧은 문구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국민은행 그 스플래시 화면입니다. 국민의 평생 금융 파트너. 이런 문구가 나와 있죠. 서비스를 설명한다기보다는 국민의 평생 파트너다, 금융의 파트너다라는 어떤 긍정적인 이미지를 노출을 시키고 있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롯데카드입니다. 슬기로운 카드 생활. 예,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서비스를 설명했다기보다는 그 카드의 어떤 긍정적인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한 문구를 노출시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스플래시 화면의 종류 네 번째 사례입니다. 이런 종류는 굉장히 흔하게 보는 그런 사례죠. 간단한 로고로 브랜드를 부각시킨 사례입니다. 인스타그램 그리고 네이버의 사례입니다. 스플래시 화면의 종류 네 번째, 다섯 번째인가요? 다섯 번째 사례입니다. 자, T 멤버십 앱인데요. 시즌별 또는 이벤트성 화면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버전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니메이션을 활용해서 초기 화면으로 자연스럽게 이동한다는 느낌을 부각시켜 줍니다. 이 스플래시 화면의 경우는 재방문하는 사용자의 경우에 이 노출되는 시간이 상당히 민감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례의 그런 스플래시 화면 같은 경우에는 시즌별로 또는 이벤트성으로 이렇게 화면을 다르게 제공을 하기 때문에 그런 재방문자 사용자들에게 배려를 많이 해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스플래시 화면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자면요. 서비스 성격에 맞는 이미지와 문구를 활용해야 된다. 서비스 로고와 성격에 맞는 배경색을 활용해야 된다. 당연한 얘기죠. 서비스를 잘 드러낼 수 있는 애니메이션과 동영상을 활용해야 한다. 다 디자인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브랜드를 상징하고 그 아이덴티티를 나타내 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서비스의 성격, 그리고 로고, 그리고 이런 것들, 그 아이덴티티를 잘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시각적인 내용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서비스 성격에 맞는 시간 설정이 필요하지만 3초 이내로 제작해야 된다. 길어질 경우 명확하게 알려줘야 된다. 왜 그러겠어요? 이 앱을 실행할 때마다 만나게 되는 그런 화면이기 때문에 그 1회만 보는 앱이라면 상관이 없겠지만 정말 재방문을 계속 해야 되는 그런 앱이라면 짧으면 짧을수록 좋겠죠.
길어질 경우에는 명확하게 알려주는 것이 좋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서비스 사용자 디바이스와 OS를 고려를 해서 해상도에 맞도록 설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다음 용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피드백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피드백이란 페이지의 오류나 상태를 알려주는 UI를 얘기를 합니다. 모바일 화면에서 사용자가 어떠한 행동을 취했는지에 대한 상태를 알려주기도 하고요. 사용자가 미처 알지 못한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을 해주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피드백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주로 이제 이 네 가지의 피드백을 여러분들이 경험을 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하나하나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확인의 피드백입니다. 사용자가 수행하는 작업을 확인해서 응답하는 것. 내가 뭔가를 어떤 작업을 수행을 했어요. 너 진짜 이거 하는 거 맞아? 하고 확인을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확인의 피드백입니다. 두 번째로 경고입니다.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을 사용자에게 알리는 것.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스마트폰 이제 충전이 잘 안 됐을 경우에 한 15% 정도 남았다라고 했을 때 스마트폰이 알림을 주죠. 자, 15% 정도밖에 그 충전이 안 되어 있으니 빨리 충전해라. 이게 바로 경고의 피드백입니다. 자, 세 번째, 오류. 오류가 발생하면 이를 사용자에게 알리는 것. 자, 오류는 뭔가 오류가 있어야지만 알림이 오는 거죠. 그리고 확인은 사용자가 뭔가 어떤 작업을 수행했을 때 그 피드백이 오는 거고요. 경고는 어떤 그 문제가 이런 게 생길 수 있어 라고 예측을 해서 미리 알려주는 거고요. 그러니까 경고와 오류가 헷갈릴 수 있는데요. 경고는요, 뭔가 오류가 생긴 게 아니라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미리 알려주는 거고, 오류는 정말 오류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이런 오류가 생겼으니까 네가 빨리 조치해서 바로 잡아 라고 피드백을 주는 거죠. 자, 네 번째, 작업의 진척과 시간 추정. 작업이 금방 완료되지 않을 때에는 작업 진행 상황을 사용자에게 적절히 전달해야 되는 것을 의미함. 자, 이렇게 네 가지의 피드백 종류를 설명을 드렸어요. 긴가민가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으실 수 있죠. 예, 사례를 보면서 구체적으로 그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드백의 사례입니다. 자, 첫 번째 화면에서는 뭔가 예매를 한 화면이죠. 사용자가 어떤 그 관람표를 예매를 하고 그 예매 그 프로세스를 마친 다음에 시스템에서 피드백을 준 화면입니다. 자, 그리고 아래의 화면은요. 여러 항목 삭제라고 되어 있죠. 뭔가 이제 파일을 삭제를 한 후에 사용자가 뭔가 수행을 했죠. 어떤 작업을. 수행한 작업이 이거 맞니? 라고 물어보는 거죠. 선택한 항목을 완전히 삭제하시겠습니까? 하면서 확인을 하는 그런 창이 뜹니다. 두 개 다 모두 사용자가 수행하는 작업을 확인해서 응답하는 그런 확인의 피드백 사례입니다. 자, 두 번째 피드백 사례예요. 이번에는 이제 오류의 사례입니다. 오류가 발생을 하면 이를 사용자에게 알리는 거죠. 자, 첫 번째 화면 같은 경우에는요, 뭔가 이제 내용들을 적었는데, 그러니까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이렇게 입력하지 않고 그 가입하기 그 버튼을 눌렀어요. 그래서 피드백이 이렇게 나왔네요. 주민등록번호 뒷부분이 잘못되었습니다. 라고 오류에 대한 피드백을 준 거죠.
자, 이번에는 작업의 진척과 시간을 추정을 해주는 그런 피드백 사례입니다. 첫 번째는 G마켓이라고 하는 쇼핑몰의 사례인데요. 이렇게 라이브를 하고 있는 그런 컨텐츠예요. 지금 라이브 시간이 얼마 남았습니다. 한 26분 정도 남았대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초록색 띠가 시간이 이만큼 흘러갔다라는 거죠. 남은 시간이 26분 이 정도예요. 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 말이 뭐냐면 작업의 진척, 작업이 34분 정도 이만큼 진척이 됐고요. 남아있는 시간은요. 26분 정도 남아있어요. 라고 알려주는 거죠. 자, 두 번째 사례도 마찬가지로 지금 내가 수행하고 있는 작업이 85% 진행이 됐어요. 그리고 나는 이렇게 15% 정도의 시간을 더 기다리면 완료가 돼요. 이렇게 전체 작업 시간 중에 진행된 시간이 보여지고 남아있는 시간은 얼만큼 남았는지를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 작업의 진척과 시간 추정에 대한 피드백 사례입니다. 또 한 가지 사례를 볼까요? 예. 이거는 이제 쇼핑몰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주문 배송에 해당하는 그 피드백 사례인데요. 현재 그 배송 중인 그런 물건이 언제쯤 올까? 굉장히 기다리고 있죠. 사용자들은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근데 계속 배송 중, 배송 중, 배송 중. 언제 얘가 도착하는지, 내가 도대체 얼마만큼 기다려야 하는지 그 추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띠를 보여주면서 내가 지금 기다린 게 이게 2개 정도의 띠만큼 기다렸으니까 남아있는 시간은 또 이 2개 정도의 띠만큼 기다리면 된다. 시간을 추정을 할 수 있도록 피드백을 주는 거죠. 그렇게 그냥 배송 중이라고 텍스트로 떠 있는 것보다는 확실하게 내가 얼마만큼 더 기다려야 하는지, 지금 배송이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는지 확실하게 시각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피드백 사례였습니다. 자, 다음으로 버튼 디자인의 피드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버튼을 하나의 디자인만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요. 거기에 딸려 있는 식구들을 다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흔히 이제 생각하는 일반적인 정상 상태의 버튼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선택을 한다던가 눌려졌을 때라던가 터치를 했을 때의 상태, 피드백을 받은 그런 상태의 디자인도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일반 상태와는 다르게 쓸 수 없는 그런 사용 불능의 상태도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이 경우는 일반 상태에서 30%를 흐리게 해주시면 됩니다. 모바일 기기의 가장 큰 특징이 터치입니다. 이렇게 터치의 그 특징을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에서 사용자가 이 버튼을 터치를 했는지, 터치를 하지 못했는지, 이런 것들을 피드백을 줘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 피드백이 바로 이런 식의 버튼 디자인에서 나오게 되는 거겠죠. 자, 일반 상태, 누를 수 있는 상태, 그리고 선택된 상태, 누를 수 없는 상태 등등 이렇게 세 가지 이상, 이것 말고도 다른 상태들이 또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세 가지만이라도 좀 염두에 두면서 버튼 디자인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버튼 디자인의 피드백 사례를 한번 볼까요? 자, 일반 상태, 일반적으로 이렇게 누를 수 있는 이런 상태가 보여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 약간 동의할 때 이런 내용들을 내가 선택을 하게 됩니다. 포커스가 된 상태, 선택이 되어졌는지 안 되어졌는지 피드백을 주고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례 보도록 할게요. 사용 불능. 어떤 버튼에 사용 불능이 디자인되어 있을까요? 바로 요겁니다. 게시. 자, 왜 사용 불능일까요? 예, 게시물을 올리려고 하는데 지금 아무 글도 쓰지 않았습니다. 아무 글도 쓰지 않았기 때문에 예, 마찬가지로 이 게시 버튼을 사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글씨를 하나 썼어요. 입력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 게시 버튼에 포커스가 되어서 활성화가 됩니다. 자, 모바일 디자인 용어 다음 코치마크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치마크란 처음 사용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도움말을 제공하는 페이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상당히 많이 보셨던 그런 화면이실 거예요. 특히 새로 앱을 깔았다던가 아니면 앱이 리뉴얼을 했다던가 이런 경우에 그러면 이제 내가 처음으로 만나게 되는 앱 기능들이잖아요. 그런 앱 기능들을 내가 처음부터 잘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전반적인 설명들을 도움말 형태로 보여주는 페이지를 바로 코치마크라고 합니다. 아래 사례와 같이 뭐 이런 그 약간 반투명한 그런 화면을 밑에 깔고 그 위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죠. 자, 그다음에 우측에 있는 사례도 마찬가지로 같은 그런 사례인데요. 왼쪽에 있는 사례와 제가 좀 구분을 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어떤 그 구조적인 그런 부분을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어떤 계열 구조라는 형태, 그러니까 앞뒤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로 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버튼이 마련되어 있고요. 자, 스킵이라고 하는 얘를 끌 수 있는 그런 버튼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첫 번째 사례 같은 경우에는 이거 어떻게 이 화면을 어떻게 나가야 될지 알 수가 없게 되어 있죠. 이걸 뭐 다 본 다음에 얘가 스스로 사라지는지 그건 알 수가 없겠는데 우측에 있는 사례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죠. 다음 페이지로도 이동할 수 있는 내비게이션 기능이 제공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스킵할 수 있는 끄기 기능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모바일 디자인 용어 글로벌 내비게이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앱에서 만나볼 수 있는 글로벌 내비게이션의 종류는 아마 이 정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페이지에 표시된 하이퍼링크의 집합 영역을 바로 이제 글로벌 내비게이션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특별히 글로벌이라고 그 단어가 붙은 이유는요. 어느 페이지에 가서도 내가 항상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글로벌이라고 하는 단어가 붙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어느 페이지에서나 쓸 수 없고 특정 페이지에 가서 그 페이지에서만 쓸 수 있는 내비게이션은 뭐라고 할까요? 아마 아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네, 로컬 내비게이션이라고 하죠. 어쨌건 앱에서의 이 글로벌 내비게이션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씩 사례를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왼쪽에 이렇게 내비게이션 그 삼색 줄 뭐 햄버거처럼 겹겹이 되어 있다라고 해서 햄버거 버튼이라고도 많이 말을 하죠. 자, 요거를 클릭하시게 되면 우측에 이런 그 내비게이션 메뉴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글로벌 내비게이션 살펴보도록 할게요. 앱의 상단에 이렇게 바 형태로 이렇게 제공이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이거는 뭐 PC의 웹사이트에서도 흔히 많이 보는
그런 형태죠. 바로 이 G마켓이 웹 앱이기 때문에 이런 웹사이트에서 많이 보는 그 글로벌 내비게이션 형태를 그대로 가져와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이렇게 글로벌 내비게이션 탭 형태의 내용입니다. 애플리케이션에서는요, 상단에 있는 이런 글로벌 내비게이션 바보다는 하단에 있는 이런 탭 형태를 많이 보실 수 있죠. 자, 모바일 디자인 용어 리스트 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롤할 수 있는 컨텐츠의 목록을 표시하는 요소를 리스트 뷰라고 합니다. 어떤 그 내용이 목록으로 쭉 다량의 내용들이 나와 있는 그런 뷰 형태를 리스트 뷰라고 하죠. 그래서 결과값에 따라 한 줄에서 세 줄까지 구성이 가능하고 아이콘이나 썸네일 항목을 추가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자, 뭐, 이 사례들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물론 이제 그 텍스트만 있는 그런 리스트도 있죠. 네, 뭐, 텍스트만 있게 되면은 아무래도 주목도가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뉴스에 해당하는 그런 리스트에서는 이런 썸네일 이미지와 함께 리스트를 제공을 하고 있죠. 자, 두 번째 화면도 마찬가지로 썸네일이 우측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앞에 번호도 들어가 있네요. 훨씬 더 주목도가 강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리스트도 이제 썸네일이 조금 커졌어요. 이런 형태의 디자인이 있을 수 있다. 세 가지 다 어떤 뉴스의 리스트를 이런 식으로 디자인할 수 있습니다. 라고 보여주는 사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측에 있는 사례는요. 쇼핑몰에 그 제품의 목록들을 리스트 뷰로 보여줄 수 있는데 대부분 그 사각형 틀에 있는 그런 이미지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번에 G마켓이 그 런칭을 하면서 이렇게 원형 서클의 형태의 제품 이미지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단으로 되어 있는 두 줄로 되어 있는 썸네일 항목 리스트 뷰도 디자인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사례로 가져와 봤습니다. 다음으로는 그리드 뷰입니다. 자, 그리드라고 하는 이런 격자 무늬, 컨텐츠의 정렬이 이런 바둑판 모양의 표 형태로 구성되는 그런 화면을 그리드 뷰라고 하죠. 우측에 보여지는 게 이제 인스타그램에서의 그 정말 바둑판 모양으로 되어 있는 일반적인 그리드 뷰의 형태죠. 그래서 이미지가 일정한 크기로 되어 있는 이런 형태, 굉장히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리드 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이 세 가지 사례 같은 경우에는요, 조금 크기가 좀 달라졌어요. 첫 번째 있는 거는 이제 첫 번째 이미지가 이제 가장 중요한 컨텐츠라고 생각을 해서 좀 크기를 크게 이렇게 해놨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례 같은 경우에는요, 위에는 이제 똑같은 크기로 일정하게 그 썸네일을 보여주고 있는데 밑에 있는 이미지를 조금 크게 다르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카드 디자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드 디자인은요, 여러분들 요즘에는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어떤 정보를 카드 디자인 형태로 간략하게 이미지와 함께 보여주는 그런 디자인 사례도 많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는 기사들도 카드 디자인 형태로 제작을 해서 10페이지 내외로 제작을 해서 이미지와 함께 간단하게 보여주는 그런 형태가 많습니다. 애플리케이션에서도 이런 카드 디자인은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앱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모바일에서
그 작은 디바이스 화면에서 많은 것을 담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런 카드 디자인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카드 디자인의 초기 화면에서 간단하고 중요한 정보를 먼저 보여주고 더 자세하게 보고 싶으신 분들은 그 카드를 클릭해서 들어가서 보도록 링크가 제공이 되는 그런 형태를 카드 디자인이라고 하는데요. 자, 첫 번째 사례를 한번 볼까요? 이건 매거진 형태의 카드 디자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미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간략하게 헤드라인이 있고 그 헤드라인에 대한 컨텐츠의 일부가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궁금한 사람들은 여기를 클릭해서 들어가서 내용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앱 초기 화면에 이런 디자인들이 리스트로 같은 형태로 쭉 나열이 되어 있겠죠. 자, 이번에는 이제 데이터 집합의 카드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이렇게 보시면은 하나하나 다 데이터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데이터를 중요한 정보를 요약을 해서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내가 여기에 대한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고 싶어 라고 하면 여기를 클릭해서 들어가서 더 정확하게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다양한 카드 디자인 사례들이죠. 플랫 디자인을 이제 많이 사용을 하고요. 물론 이제 플랫 디자인에서도 이제 여러분들 이제 약간의 음영들 이렇게 보이시죠? 그래서 완전하게 플랫은 아니고 여기 보시면 그라데이션 같은 것들 이제 보이십니다. 그래서 완전 평평하지는 않고 약간의 이제 그림자 같은 것도 이렇게 보이시잖아요. 예, 머티리얼 디자인 형태로 많이 제작을 하고 있죠. 우측의 사례는 이제 우리가 이제 카드 디자인 하면 대표적으로 핀터레스트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사례들이 카드 형태로 쭉 리스트화돼서 나와주게 되는데요. 이런 내용들을 이제 살펴보면서 내가 마음에 든다라고 하는 컨텐츠를 선택을 해서 클릭을 해서 들어가서 더 구체적으로 확인을 하는 그런 형태가 바로 핀터레스트의 카드 디자인 형태가 되겠습니다. 모바일 디자인 용어 이번에는 디바이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바이더란 뭘까요? 영어 아시면은 다 아시죠? 분리를 하는 거죠. 공간적인 구분을 사용하여 화면 레이아웃 내에서 컨텐츠를 묶거나 분리하는 역할을 디바이더라고 합니다. 그 방법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요. 자, 일단 이제 첫 번째가 표제를 이용한 분류입니다. 표제, 이렇게 제목들, 친구 초대, 친구 찾기, 나를 추가한 친구, 이런 식으로 해서 제목들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그 제목에 의해서 밑에 컨텐츠들이 분류가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 사례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이제 날짜별로, 날짜가 이제 표제가 되는 거죠. 이 날짜별로 컨텐츠가 분류가 되었습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사례에서는요, 공간과 외곽선을 이용을 해서 컨텐츠를 분류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카드 디자인 형태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컨텐츠를 외곽선으로 묶어줬어요. 네, 그리고 컨텐츠와 컨텐츠 사이를 이렇게 공간으로 분리를 해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컨텐츠를 그룹핑해서 보여줄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사례를 보시면은요, 완전히 디바이더 T가 이렇게 보이죠? 회색으로 어떤 컨텐츠들을 구분을 해주는 그런 디바이더 선입니다. 다음으로 리스트 컨트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사례가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스와이핑 컨트롤이고요.
두 번째는 목록의 확장, 축소 또는 열고 닫음에 의한 컨트롤입니다. 둘 다 이제 리스트가 쭉 나와 있는데 그 리스트에서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요, 전화를 했던 그런 사람들의 목록이 쭉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내가 다시 전화 걸기를 할 사람의 그 전화번호를 스와이핑 하게 되면은 통화를 할 수 있는 버튼이 나오게 됩니다. 리스트 컨트롤 중에 스와이핑 컨트롤에 해당하는 그런 사례입니다. 두 번째 사례 같은 경우에는요, 쭉 리스트들이 쭉 나와 있죠? 그 중에서 하위 목록이 있는 그런 항목들이 있어요. 그 하위 목록들을 내가 선택을 해서 다른 페이지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 페이지에서 그 목록을 확장해서 보여줄 수 있도록 이런 플러스 아이콘을 통해서 목록을 확장시키고 마이너스 아이콘을 통해서 다시 닫을 수 있도록 그렇게 컨트롤 할 수 있는 리스트 컨트롤의 사례입니다. 자, 이번에도 리스트 컨트롤의 사례인데요. 아까 두 번째 사례와 같은 경우에요. 목록의 확장, 축소 또는 열고 닫음에 의한 컨트롤입니다. 그래서 이제 밑으로 이렇게 화살표가 되어 있는 그런 아이콘일 경우에는 요거를 눌렀을 때 해당하는 하위 내용을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좀 혼란스러울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자, 이렇게 밑으로 가는 화살표와 자, 우측에 있는 사례 보시면은 오른쪽으로 향하고 있는 화살표 요구의 차이를 아셔야 됩니다. 자, 왼쪽에 있는 밑으로 가는 화살표는요, 리스트 컨트롤, 그러니까 목록을 확장시킬 수 있는 하위에 무언가 있어요. 이거를 보여줄 수 있어요. 라는 표시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사례, 이 오른쪽으로 가는 이 화살표는요, 내비게이션입니다. 그래서 얘를 클릭하시게 되면 다른 페이지로 이동을 하시게 돼요. 왼쪽에 있는 사례는 그 페이지에서 목록이 확장이 되는 것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이런 오른쪽으로 가는 화살표의 의미는 내비게이션의 의미, 다른 페이지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컨텍스추얼 액션 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텍스추얼 액션 바라는 것은 때에 따라서만 필요할 때만 나와주는 액션 바를 얘기합니다. 자, 이 굉장히 그 UX적인 기획이 중요한 거죠. 사용자의 행동 패턴, 그리고 사용자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예측을 해서 미리 막 이렇게 다 나열을 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그 상황에만 제공을 해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사례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이미지를 캡처를 했어요. 이미지를 캡처를 하고 나니까 이 캡처에 해당하는 캡처한 그 이미지를 공유를 할 거니, 보정을 할 거니, 등등, 거기에 해당하는 그 이미지, 캡처한 이미지를 어떻게 할 거니, 그 컨트롤 할 수 있는, 조작할 수 있는 그런 액션 바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사례 한번 볼까요? 메일함에 메일 리스트들이 있는데요. 처음에는 아무 아이콘이 안 보이는데 내가 두 개의 메일을 선택을 했습니다. 선택을 하게 되니까 상단에 그 선택한 메일을 삭제할 거니 이동시킬 거니 그 메일로 할 수 있는 선택한 메일을 조작할 수 있는 그런 컨텍스추얼 액션 바가 나와 주었죠. 오늘 배우실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모바일 디자인 용어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셨죠? 8가지에 대한 용어들을 설명을 해드렸고 사례들도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그러한 사례들을 직접 찾아보시고 구분을 해보실 줄 아셔야 되겠죠? 자, 첫 번째 스프링보드, 스플래시 화면, 피드백, 코치 마크, 글로벌 내비게이션 바, 리스트 뷰, 그리드 뷰, 카드 디자인, 디바이더, 리스트 컨트롤, 컨텍스추얼 버튼, 그 다음에 상태바,
툴바, 인비테이션, 탭, 액션 버튼 뭐 이런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찾아보시면서 그 사례도 함께 조사를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4주차에는 모바일 디자인 제작 가이드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